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당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보다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교도님들 앞에서 교리 실천에 대해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간 제가 엄불교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이나마 마음 쓰는 법을 알아 예전보다 나아지게 생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백해 엄불교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마워요 엄불교입니다. 제 직업은 300명 이상의 점심을 책임지는 구내 식당의 조리실장과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음악 강사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직업에 의아해하실 줄은 압니다. 실내악단을 이끄는 단체장으로서 활동하고 두 아이를 음악 전공을 시키고 학원을 운영하며 제가 잘하고 잘나서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80평 학원을 접어야 했고 남편이 3억을 사기당하면서 개인 희생 절차를 밟아야 해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상황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1명, 대학생 1명,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고3 입시생, 막내 아들까지 4명의 아이를 온전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직업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인생 처음으로 식당의 주방 보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엄불교에 고마워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동광주 교당에서 수암교당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김치, 깻잎 김치, 도라지 전과 생강편 등 몇 년에 걸친 공공 작업의 시간에 함께 하면서 칼질도 못하고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제가 교당 어른들과 교무님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 배우며 같이 했던 결과로 식당에 취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군내식당에 취업을 하는데 45대1의 경쟁을 들었습니다. 공공 작업을 하는데 그냥 시간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원망, 남편 원망, 제 스스로를 많이 원망했죠. 그러나 하루에 14시간 이상의 일을 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저의 기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완벽 추구의 엘리트 의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알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 중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종목입니다. 사장님께서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 생활로서 그 힘든 구간을 잘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도 감사하고 제 자신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불교 고마워요. 첫 번째는 감사해요 엄불교입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들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큰 아이도 결혼도 하고 원룸에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기도 되고 직업도 2개나 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전하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할 때 자산 조인석 교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고 바쁘고 몸도 힘들고 교당에 못 나오게 것 같으니 저녁이라도 드시지요 이렇게 하고 찾아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바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참여론을 듣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 문장에 환하게 불이 켜진 것처럼 청정하고 고요한 그 자리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당에 못 다닌다고 인사드리러 왔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법회 보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없고 없는 것조차 없는 그 자리를 모르고 내 생각, 내 욕심 얼마나 내 욕심 스스로 만든 경계 속에서 저에게, 타인에게,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경계가 있을 때 밉기도 하고 왜 저럴까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로 퐁당 들어갔다 오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놀이를 퐁당놀이라고 칭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사막공부입니다. 직장, 가족 등 생활을 할 때 정신수양으로 좀 전까지 있던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고 청정한 그곳에 퐁당 들어가서 고요히 하고 사리연구로 그들과 어떻게 하면 상생의 인연이 될까 연구하고 작업치사는 온전한 정신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고 따뜻하게 말하기, 인사 잘하기 등으로 하다 보니 누구보다 제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입니다. 교감님의 설법을 받들고 낙원 공동체, 마음의 고향, 주파수 0, 오뚜기 등등 키워드를 정해 일주일을 지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가 문득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좀 더 정성스럽게 행동 고지를 붙이고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 뭉클한 뭔가가 올라오면서 하루가 충만해집니다. 몽타원님, 자사님, 지타원님, 여타원님 감사합니다. 제멋대로 살고 천지분간 못하는 저를 보기 힘드셨을 텐데 어려운 일 있을 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리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님들도 꼭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조언을 구하시고 지도 받으셔서 더욱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님들과 함께 해준 원불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불교입니다. 어려서부터 원불교에 다니다 보니 우연한 기회에 동강주 교당에 오게 됐습니다. 15년 전 처음으로 간 교당은 법당 짓는 일로 모두가 바쁘실 때라 공공 작업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교리 공부하시고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게다가 3000일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안교당을 안생해 내시는 걸 보며 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기도 정성은 어떤 결과물을 내며 수행력은 교도들의 날로 더 멋지게 변화시키며 스승은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교도님들은 또 다른 스승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이 조목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저는 운이 참 좋습니다.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원불교를 보면 한편의 명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명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납니다.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불교.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